K-팝이 뭐가 좋다는 거야? 한국어는 그냥 이상한 소리 들릴 뿐이잖아. 그녀는 한국 문화에 빠진 대학생 딸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페인의 베테랑 성우인 그녀는 30년 동안 완벽한 발음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 지진 다큐멘터리 더빙 중 한국인 구조대원의 몇 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특별한 관계에도 깜짝 놀란 그녀의 사연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모레노입니다. 30년 동안 성우로 일해왔어요. 매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같은 녹음실에 가고 있었죠. 마이크에 대고 말하며 다큐멘터리, 광고, TV 프로그램을 위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외국 프로그램을 스페인어 더빙으로 볼 때 많은 경우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저는 항상 완벽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왔어요. 완벽한 발음, 완벽한 톤, 완벽한 속도. 제 일에서는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딸 마리아에게 제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숙제를 끝내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마리아는 이제 대학생이에요. 한국 드라마, K-팝 음악, 그리고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관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게 한국어는 그저 또 다른 외국어일 뿐, 낯설고 먼 언어였으니까요. 안녕, 엄마. 스튜디오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문을 향해 가는데 마리아가 외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그 새로운 한국 식당에 가기로 한 거 잊지 마세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항상 저에게 한국 관련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출근했죠. 스튜디오에서 사장님이 오늘의 대본을 건네주셨어요. 5만 명 이상이 사망한 터키의 끔찍한 지진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이 재난에 관한 뉴스 리포트의 스페인어 버전을 녹음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힘든 내용이야. 엘레나, 사장님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인 내용이 많아.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죠. 내용이 아무리 슬퍼도 항상 감정과 일을 분리해서 하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쓰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들이 보이고 있었죠. 건물들이 콘크리트와 먼지 더미로 무너져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은 지친 얼굴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었고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완벽한 스페인어 목소리로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명확하게, 통제된 목소리로, 전문적으로. 그때 비디오에서 한국인 구조대원과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더럽고 지쳐 보이고 있었죠. 눈 주위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생존자를 찾기 위해 12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가 한국어로 말할 때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대본에 있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이,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죠. 한국어의 리듬이 전달하는 감정은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녹음을 중단하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죠. 괜찮아요, 엘레나. 음향 엔지니어가 스피커를 통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물만 좀 마실게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언어인 한국어로 된 몇 마디 말이 제 마음을 그렇게 깊이 울렸을까요? 어떻게든 녹음을 마쳤지만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들리고 있었죠. 그의 문장의 부드러운 오르내림. 번역이 필요 없는 감정이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서 저는 항상 소리를 정확히 내고 명확하게,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했었죠. 하지만 그 한국인 구조대원은 노력도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했어요. 그는 제 마음과 연결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안에는 마늘과 생강 냄새가 가득했죠. 일은 어땠어요? 딸이 물어봤어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말했어요. 뭔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한 문장이 제 일에 대해, 언어 자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더빙하던 영상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이 움직였어. 마리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엄마가 한국어에 감동받았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도 제 반응이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말하는 방식에 뭔가가 있었어. 무시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제 일은 기술적 완벽함에 관한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하지만 만약 그 이상의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언어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이라면?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된 한 문장이 제가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오랜 경험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한국인 구조대원의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작은 부엌이 왠지 달라 보이고 있었죠. 평소에는 따뜻하게 느껴지던 노란색 벽이 이제는 마치 저를 지켜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엔 말이 없네요. 저는 음식을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밀며 갖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이해해 줄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오늘 누군가가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었어. 터키 지진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대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담겨 있었어. 마리아의 눈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컵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한국 문화와 관련된 건 뭐든지 좋아하니까 당연히 신이 났겠죠. 한국어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기 있는 외국어로 선정됐대요. 마리아가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75% 이상이 한국어 발음이 좋다고 했대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저 언어일 뿐인데. 그냥 소리일 뿐인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 몇 마디 말이 제 세계를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냥 또 다른 언어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약하게 들리더라고요. 저 자신에게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뜻도 몰랐지만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출근도 하고 광고와 다큐멘터리를 위한 목소리 녹음도 했죠. 완벽한 발음과 또렷한 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공허하달까? 마치 의미 없는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금요일에 스튜디오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카페에서는 갓 내린 커피와 달콤한 빵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바닥에 금빛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죠. 커피를 저으면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키가 크고 검은 웨이브 머리에 밝은 갈색 눈을 가진 여성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여러 권의 책이 쌓여 있었고 그녀는 노트에 빠르게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 중 몇 권에 한글이 써 있는 걸 알아챘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 나왔죠. 한국어 할 줄 아세요? 그 여성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네, 다른 언어들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레아 아르마디아라고 해요. 번역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가 잘 모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터키어,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국제기구를 위해 번역을 하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죠.
지진이 났을 때 터키에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잠시 그녀의 눈이 슬퍼지고 있었어요. 한국 구조팀이 가장 먼저 도착한 팀 중 하나였어요. 12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더빙을 녹음했어요. 레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터키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아시겠네요. 서로를 형제 국가라고 부른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거든요. 레아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잔해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인과 터키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오래전 한국이 터키 전쟁에 군인을 보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두 문화 모두 가족 간의 유대, 어른에 대한 존경, 음식 나눔을 중요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레아가 눈빛을 진지하게 하며 말했어요. 언어는 문화의 심장이에요. 한국어를 말할 때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연결되는 거죠. 반박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언어는 기술적인 능력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명확한 발음, 완벽한 타이밍.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레아가 말하면서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줄수록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언어는 단순히 소리를 정확히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에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저항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무서운 거니까요. 특히 오랫동안 무언가를 믿어왔을 때는요. 새로운 생각 방식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30년 동안 성우로 일해왔으니까요. 레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최고의 번역가들은 언어가 입이 아닌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카페를 나서면서 마음이 불안정하게 느껴졌어요. 레아의 말이 바르셀로나의 분주한 거리를 따라 저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았죠. 높은 건물들이 마치 제 생각을 듣기 위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은 여러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운반하고 있었죠. 정말 이 모든 세월이 흐른 후에 제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술적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언어 속에 담긴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60년 동안 봐온 똑같은 얼굴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죠. 갈색 눈, 올리브색 피부, 오랫동안 말하고 웃으며 생긴 입가의 주름들. 변하기엔 너무 늦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이미 그 몇 마디의 한국어 단어로 시작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고 싶어 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생각을 안고 녹음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이 왠지 달라 보이고 있었죠. 30년 동안 제 믿음직한 도구였던 마이크가 이제는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뭔가 다르게 해볼 건가요? 대본을 집어들었어요. 아침 시리얼에 관한 광고였죠.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전에도 이런 일을 수백 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완벽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느껴보려고 했죠.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하게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는 가족을 상상하면서 그 따뜻함을 제 목소리에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음향 엔지니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달랐어요, 엘레나님. 좋은 의미로 달랐어요.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죠. 마치 새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이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주 후반에 휴게실에 있을 때 저와 비슷하게 오래 일해온 또 다른 성우 카를로스가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너무 감성적이 되어가고 있네. 엘레나, 그가 말했어요. 성우 일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함과 정확성이 중요한 거야. 그의 말이 가슴 아팠어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랜 경력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손이 떨릴 정도로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어요. 바르셀로나 국제성우 세미나에서 다음 달에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지진 다큐멘터리 작업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했어요. 바로 그 한국어 문장으로 제 여정이 시작된 그 프로젝트였죠.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다른 전문가들 앞에 서서 감정과 언어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건 무서웠거든요. 만약 그들이 저를 비웃는다면, 제가 실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선을 넘을 기회였어요. 제 일에 대한 이 새로운 생각 방식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거죠. 한국인 구조대원의 원래 더빙과 새로운 버전을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 담긴 희망과 따뜻함까지 담아내는 버전으로요. 몇 주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리듬과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마리아가 도와줬어요. 엄마가 드디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신나 있었거든요. 이거 봐요. 엄마, 어느 저녁 그녀가 핸드폰 앱을 보여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 기호들은 한글이라고 해요. 각각 다른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글 글자들이 저에게는 아름답고 낯설게 보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 글자들이 어떻게 모여서 단어를 만드는지 보여줬어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죠. 어떤 어미가 존경을 표현하는지, 리듬이 어떻게 감정을 담아내는지.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연습했어요. 마리아가 한국어 문장을 말하면 저는 그것을 따라 말하며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느낌까지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발표 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세미나실은 저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부는 친구였고 일부는 경쟁자였죠. 제가 연단에 올라서자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더빙과 감정적인 더빙의 차이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준비했거든요. 재생할 클립도 있었어요. 제 옛날 작업과 새로운 접근 방식이요. 30년 동안 제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명확했어요. 완벽한 발음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더라고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인 구조대원의 클립을 틀고 그 다음 제 새로운 버전을 틀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과 희망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버전이었죠. 언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말을 이어갔어요. 언어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예요. 기술적인 면에만 집중한다면 말의 진정한 힘을 놓치게 되는 거죠. 발표를 마쳤을 때 방은 조용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걸까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성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카를로스와 몇몇 사람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게 보였죠. 그들은 제가 전문적인 기준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며 나중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일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친절한 눈을 가진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나이든 여성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수년간 이렇게 느껴왔지만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짐을 싸면서 정말로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제 여정을 이해하는 동맹들을 찾았고 저를 시험할 도전들도 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앞길도 발견했답니다. 스튜디오는 이제 저에게 다르게 보일 거예요. 마이크는 더 이상 완벽한 발음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세계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이 된 거죠. 그날 밤 바르셀로나의 별을 올려다보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술적 완벽함만 신경 쓰던 성우에서 진정한 소통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친 구조대원이 말한 한국어 한 문장에서 시작됐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몰랐을 텐데 말이에요. 세미나 발표를 한 지 2주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에 여러 번 함께 일했던 파블로 감독님이었죠. 엘레나,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감독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국제구조팀에 관한 큰 다큐멘터리예요.
한국인 대원들과의 인터뷰가 많은데 당신이 더빙해주면 좋겠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레면서도 무서운 기회였죠.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제 한국어 발음은 아직 기초 수준이었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죠. 네, 대답했어요.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전에 했던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구조팀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한국 팀은 터키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을 맡고 있었어요. 3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인 구조대원들이 말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들의 어조, 리듬,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듣고 있었어요. 발음을 도와주는 한국어 코치와도 함께 일하고 있었고요. 매일 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연습하느라 목이 아프고 집중하느라 머리가 아팠죠. 어느 저녁 마리아가 부엌 테이블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이 물어봤어요. 이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속삭이듯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들 목소리에 특별함을 담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리아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어릴 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려웠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 말이 되돌아오니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 제 딸이 이렇게 현명해졌을까요? 녹음 당일이 왔어요. 스튜디오가 덥고 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파블로가 유리창 너머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첫 번째 한국인 인터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젊은 구조대원이 3일 만에 아이를 살아있게 발견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더빙을 시작했는데 모든 소리를 정확히 내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기계적으로 들리더라고요. 파블로가 녹음을 중단시켰어요. 엘레나, 무슨 일이에요? 당신답지 않게 들리는데요. 헤드폰을 벗고 눈을 감았어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한 첫 번째 한국어 문장이 떠올랐어요. 저를 감동시킨 건 완벽한 발음이 아니었어요. 말 뒤에 담긴 마음이었죠. 헤드폰을 다시 썼어요. 다시 해보죠. 이번에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구조대원의 눈빛, 그의 손이 움직이는 방식,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에 집중했죠. 그가 느꼈을 감정을 저도 느껴보려고 했어요. 희망, 안도감, 생명을 구한 기쁨을요.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되게 변하고 있었죠. 다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파블로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이후 2주 동안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했어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명확한 발음과 감정적 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었죠. 단순히 목소리를 더빙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보상은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제 진정한 목소리를 찾은 것, 언어가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임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라는 것을 배운 게 진짜 보상이었죠. 제 여정은 그 다큐멘터리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이제 시작이었죠.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매주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 새로운 연결 방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한국 식당들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말을 시도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불고기 2인분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받은 따뜻한 미소가 계속 배우도록 용기를 주고 있었죠. 오늘 저는 다시 스튜디오 7번에 와 있어요. 한국어 한 문장으로 제 여정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도 달라졌고요. 마이크 앞에 설 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성우가 아니에요. 저는 언어와 감정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됐어요. 감독이 녹음 시작 신호를 주고 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본을 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돕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였죠. 준비됐나요, 엘레나? 음향 엔지니어가 물어봤어요.
미소를 지으며 헤드폰을 조정했어요. 네, 대답했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한국어 한 문장으로 시작된 제 여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연결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온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여정이 먼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여정은 우리를 더 깊은 자아로 이끌어주죠.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랍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